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영어 문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완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과거 시제부터 설명해보면 과거 시제는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데요. 과거 시제는 단순 과거와 과거 진행형으로 나뉘는데 우선 단순 과거를 보면 어제, 작년과 같은 특정 사건에 발생하는 사건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우선 단순 과거의 형태는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동사가 일반 동사의 경우엔 ed나 d를 동사 뒤에 붙여주면 되지만 불규칙 동사인 경우에는 각 동사마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유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work와 같은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worked이지만 고와 같은 불규칙 동사의 과거형은 went입니다. 그 다음 단순 과거를 쓰는 상황은 완료된 행동, 특정 시간에 발생한 사건, 습관적인 행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완료된 행동에 대한 예시문을 살펴보면 나는 할머니 댁에 방문했었다 와 같은 이미 과거에 하고 완료되어 지금은 아닌 행동일 때 사용합니다. 특정 시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예시는 그녀는 2024년도에 졸업하였다 와 같은 2024라는 특정 연도나 시간을 언급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습관적인 행동에 대한 예시문은 나는 매일 과자를 먹었다 와 같은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습관은 아니지만 과거에 내가 반복적으로 했던 행동이나 습관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단순 과거의 부정문은 did not을 사용해주고 과거 동사가 아닌 동사 원형을 사용해주면 되고 의문형은 주어 앞에 did를 사용하고 동사 원형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과거 시제의 진행형입니다. 과거 시제의 진행형은 과거의 특정 시점에 진행 중이었던 행동이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과거 진행형의 형태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입니다. 과거 진행형을 사용하는 상황은 과거에 진행되는 행동, 동시에 진행되는 두 가지 행동, 과거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과거에 진행되는 행동에 대한 예시문을 살펴보면 어젯밤 8시에 나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 와 같은 어젯밤 8시라는 특정한 과거 시제에 진행 중이었던 행동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예시문을 살펴보면 그녀가 쿠키를 만들 때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 와 같은 그녀가 쿠키를 만드는 첫 번째 상황과 내가 식탁에 앉아 있는 두 번째 상황이 과거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과거의 배경 설명에 대한 예시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파티에 도착했을 때 비가 매우 많이 내렸어 와 같은 내가 도착한 시점에 비가 내렸다 라는 과거의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과거 진행형의 부정문은 was, were not을 사용해주면 되고 의문문은 주어 앞에 was, were을 사용하면 됩니다. 과거 진행형을 사용할 시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과거 진행형은 일반적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지 않으며 이런 동사들을 보통 과거형이나 현재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I loved the book 나는 그 책을 사랑했다 같은 예시문을 loving이 아닌 loved라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시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도 단순 현재와 현재 진행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단순 현재부터 살펴보자면 단순 현재의 형태는 주어 플러스 동사, 동사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여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단순 현재를 사용하는 상태는 일반적인 행동, 일반적인 사실, 습관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상적인 행동에 대한 예시문을 보면 나는 매일 아침밥을 먹는다 와 같은 본인이 현재에도 하는 일상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예시문을 보면 해는 동쪽에서 뜬다 와 같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거나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와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습관에 대한 예시문을 보면 그녀는 월요일마다 체육관에 간다 와 같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단순 현재의 부정문의 형태는 동사 앞에 doNot이나 doesnot을 사용해주면 되고 의문문의 형태는 주어 앞에 do나 does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형을 보면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는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인 행동, 일시적인 상황, 미래 계획으로 나뉘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 대한 예시문을 보면 나는 지금 공부 중이다 와 같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사용합니다. 일시적인 상황에 대한 예시문을 보면 그녀는 여름 동안 파리에 살고 있다 와 같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잠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미래 계획에 대한 예시문을 보면 우리는 내일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와 같은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의 형태는 비동사 뒤에 not을 사용해주고 의문문의 형태는 주어와 비동사의 자리를 바꿔 사용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미래 시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시제는 단순 미래, 미래 진행형, 미래 완료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단순 미래형부터 살펴보면 단순 미래형의 형태는 주어 플러스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단순 미래를 사용하는 상황은 미래에 대한 계획, 예측되는 사실, 강한 의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미래 계획에 대한 예시문을 보면 나는 내년에 한국을 여행할 것이다 와 같은 미래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미래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이어도 상관없고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이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예측되는 사실에 대한 예시문을 보면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와 같은 확정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강한 의지에 대한 예시문을 보면 나는 그와 함께 너를 도울 것이다 와 같은 강한 의지나 즉석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단순 미래 부정문의 형태는 동사 앞에 will not을 사용해주면 되고 의문문의 형태는 주어와 will의 형태를 바꾸어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미래 진행형인데요. 미래 진행형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진행 중인 행동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형태는 주어 플러스 will be 플러스 동사 ing입니다. 미래 진행형을 사용하는 상황은 미래에 진행 중인 행동, 미래에 계획된 활동, 미래에 동시 진행되는 행동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미래에 진행 중인 행동에 대한 예시문을 보면 나는 밤 9시에 공부를 할 것이다 와 같은 특정 시간이나 날짜가 나타나 있고 그 시점에서 내가 지금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미래 계획에 대한 예시문을 보면 그들은 다음 겨울에 뉴욕을 여행할 것이다 와 같은 미래에 계획된 활동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미래에 동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예시문을 보면 너가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집안일을 할 것이다 와 같은 미래에 너가 일을 하는 첫 번째 상황과 내가 집안일을 하는 두 번째 상황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미래 진행형의 부정문의 형태는 동사 ing 앞에 will not be를 사용해주면 되고 의문문의 형태는 주어 앞에 will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미래 완료형의 형태는 주어 플러스 will have 플러스 과거 분사입니다. 미래 완료를 사용하는 상황은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완료된 행동과 미래의 결과에 대한 추측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완료된 행동에 대한 예시문을 보면 나는 금요일까지 그 레포트를 끝낼 것이다 와 같은 미래에 완료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미래의 결과에 대한 추측에 대한 예시문을 보면 그녀는 올해 말까지 졸업할 예정이다 와 같은 미래의 결과에 대해 추측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미래형의 부정문의 형태는 과거분사 앞에 will not have를 사용해주면 되고 의문문의 형태는 주어 앞에 will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완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단순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의 수동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단순 현재 완료의 형태는 주어 플러스 have나 has, 그 다음 과거 분사입니다. 단순 과거를 사용하는 상황은 완료, 계속, 경험, 결과로 나뉘게 됩니다. 완료는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에서 끝났을 때 사용하는데요.
완료는 주로 already, just, yet과 같은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있으면은 현재 완료 시점의 완료형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계속은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도 지속될 때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for 더하기 시간 또는 since 더하기 시작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는 계속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경험은 과거에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before, ever, never, once, twice 등등과 같은 단어들과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으면 경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 결과는 과거의 일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have lost, have gone 등등과 같은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단어가 들어있으면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문을 살펴보면 우선 완료에 대한 예시는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나는 방금 막 나의 숙제를 끝냈어. 와 같은 과거에 시작한 일이 방금 끝났을 때 사용해주면 되고, 계속의 예시는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5 years. 우리는 5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어. 이거는 지금까지도 알고 지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거고, 경험의 예시는 They have never been to New York. 그들은 뉴욕에 가본 적이 없어. 와 같이 경험해본 적 없다. 경험은 굳이 긍정이 아닌 부정이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나타내는 예시라고 볼 수 있고, 결과는 I have lost my keys. 나는 키를 잃어버렸어. 이거는 내가 만약에 키를 잃어버렸는데 그 결과 그 키를 지금까지 찾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잃어버린 행동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칠 때 이런 식으로 결과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재 완료의 수동태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현재 완료의 수동태는 동작의 수혜자에 중점을 둔 형태인데요. 우선 현재 완료의 형태는 주어 플러스 have been 또는 has been 플러스 과거분사 pp입니다.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태가 합쳐져서 주로 뭐뭐 되어져 왔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거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행위를 당하는 주체가 주어로 표현된다는 건데요. 능동태는 행동을 한 행위자를 강조하기 위해 행동을 한 행위자를 주어로 표현하는데, 수동태는 그와 달리 행위를 당하는 주체가 주어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동태의 예시를 보면 This has been written by me for 5 years. 이 책은 나에 의해서 5년 동안 쓰여져 왔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 주어는 보시다시피 이 책, 그러니까 나에 의해 쓰여진 그런 입장을 당한 쪽의 책이 주어인데요. 그럼 이걸 능동태와 비교해보면 능동태는 I have written this book for 5 years. 나는 이 책을 5년 동안 써왔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나를 주어로 하는 능동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고 정말 기초적인 문법들이었으니까 오늘 배운 수업을 바탕으로 다음에 이런 문법들이 나온다면 꼭 틀리지 않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